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일단원을 배운 지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소치 허련 선생님의 그 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에 관련된 질문도 만들었었고, 예, 그리고 생각을 유추하는 질문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다 보면 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세히 알게 된다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기억하시죠? 네.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한 상황에서 그 인물이 한 말과 행동,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인물이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살펴볼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국어 수업 중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난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좀 더 올려져서 그 인물이 살았던 삶의 가치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 예, 우리 네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40쪽에서부터 48쪽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꼭 읽어주시고 오늘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또 소치 허련 선생님이 스승과 제자가 되어가는 관계, 그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40에서 48쪽의 내용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조금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한 번씩 더 읽었으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주요 활동이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는 건데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사 김정희가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치 허련이 갔을 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너의 스승을 찾아라.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도 만들어 봤었어요. 자, 그때 소치 허련은 이런 행동을 했죠. 월성 위궁을 떠나지 않고 추사 김정희의 시중을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정말 김정희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좀 무시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꼭 제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은 자신이 그림에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말을 해요. 허련에게. 이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소치 허련이 열심히 그렸는데, 보더니, 야, 너의 그림에는 정신이 없어. 정신이 들어있지 않아. 너의 정신이 없어. 쉽게 말하면,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림에 영혼이 없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네. 그때, 허련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붓이 몽당붓이 되도록 연습을 한다. 붓이 닳아서 짧아질 때까지. 사실 붓이 닳을 정도로 연습을 하려면 정말 수도 없이 그려야 되거든요. 연필하고는 또 달라요. 연필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또 내면을 채우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책을 더 많이 읽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 그림에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정신을 담기 위해서 그림도 열심히 그렸지만 책을 더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더 많이 읽어서 나의 내면이 더 성장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소치 허련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정말 열정을 담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통해서 허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졌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떠올렸던 그 가치들은, 삶의 가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희망. 아, 나는 좋은 화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배려. 아, 스승님을 배려하는 거죠. 아, 스승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용기. 용기를 잃지 않는 거죠. 막 상처받았잖아요. 너의 그림엔 영혼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도 선생님은 삶의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성실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잖아요. 이것도 삶의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직.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열정적인 모습. 이건 뭐 빠뜨릴 수 없죠. 열정적인 모습. 정말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상처받아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예, 도전. 그렇죠. 스승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넌 안 돼.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는데도 저는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삶의 가치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허련의 삶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그 새로운 가치로 끈기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월성이궁에 머물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삶의 가치로 끈기 있는 사람이다.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끈기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을 찾아봤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유추해 봤고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할 수 있겠죠. 허련의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일단 낱말을 정해야 돼요. 중요 낱말. 가치를 정하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아까 정했잖아요. 끈기. 그래서 선생님은 이 허련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허련은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만약 이게 도전으로 바뀐다면 바뀌기 또 다르겠죠. 허련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또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삶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요약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련이 아래와 같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그 인물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내 그림에는 기법만 있고 정신이 없구나. 쉽게 말하면 테크닉은 있는데 거기 안에 내면에 담겨진 깊이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 나는 똑같이 그리려고만 했을 뿐이지 그림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담거나 나의 느낌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부족했다고 여긴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을 인정하고 스승님의 어떤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한 겁니다.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허련은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겠죠. 그만큼 허련은 소치 허련은 김정희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도 컸고 도전 정신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50쪽과 51쪽 활동에 정리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매번 반복하는 거지만 등교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 기록했는지 검사를 꼭 하니까 잊지 마시고 50쪽부터 51쪽까지 꼭 기록하시고요. 오늘도 작은 과제가 있습니다. 51쪽에 쓴 가치, 여러분들이 정한 가치입니다. 선생님이 정한 거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한 가치를 쓰시고
인물의 삶을 요약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교과서를 해보시면. 자, 그것을 오늘 활동 끝나고 설문이나 게시판에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 시간 우리 수업을 마칠 때마다 작은 과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꼭 해주시고 그걸 한다는 걸 선생님한테 약속해줘. 아시겠죠? 약속입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시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